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먼저는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과 그 밖에 다양한 굵직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왔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연준은 완전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타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일부 기업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준의 메시지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을 연일 이어갔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안에서 해외적인 변수가 또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욱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를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 저녁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네, 오늘 네. 김은혜 앵커님께서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 되게 옆에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네,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옆에서 보는데 아름답네요. 네. 자, 이번 한 주에 이제 FOMC 회의 일정도 있었고, 지금 미중무역 회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에 배출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결론적인 부분은 FOMC 성명서 이 부분만 좀 도출이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방금 전 이제 논팜 결과가 드러났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크게 좀 볼만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지수값으로는 그 부분에 좀 오늘 포커스를 맞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FOMC 성명서에 대해서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FOMC 성명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됐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성명서 이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칭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가 좀 굵직한 이슈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의 시작을 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건널목 역할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중요한 때 또 혜영 마스터님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전략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 상승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현재 분위기 먼저 살펴봅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자, 일단 S&P 500 지수는 현재 2,572포인트인가요? 2,72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화면이 좀 불투명해서 지금 잘 보지 못했는데요. 현재 S&P 500은 2,706.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이루어지면서 6,885.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6,884.75포인트 선으로 전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1.15달러대가 좀 회복이 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5, 1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00달러 돌파 이후 1,300달러 초반대까지도 지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1,320달러가 지지가 된 채 1,324.4달러 선으로 일단 소폭 하락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보합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1,324달러를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54달러가 넘었습니다. 현재 54.15달러 선으로 초반대 라인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55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현재는 54달러의 초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시세 좀 살펴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 모두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후에 개장도 함께 봐야 할 테지만 일단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구간에서 좀 혼조세로 좀 방향을 좀 엿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0달러대에 여전히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54달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근에 들려오고 있는 외신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부터 들려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발표된 소식입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30만 4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당 부분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17만 명으로 예상이 됐지만요. 발표된 수치는 30만 4천 명으로 훨씬 좀 호조에 대한 부분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고용지표와 물가에 대한 상황을 연준에서 가장 주요로 보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일단 연준 쪽에서는 지표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이런 지표에 대해서 강조가 다시 한번 좀 되는데요. 다시 한번 30만 4천 명으로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4.0%로 실업률 자체도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분기 대비 3.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용에 대한 부분도 올라갔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 지표 발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셧다운 종료 이후에 여전히 장벽 예산에 대해서 일단 좀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벽 건설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좀 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하자. 어차피 할 거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셧다운 종료 이후 일단 이 틈새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좀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발언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시진핑과 만날 때는 모든 문제가 좀 합의될 것이다. 어제장에도 같은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시진핑을 만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합의를 좀 도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진핑을 만나서 모든 것을 좀 해결할 것이다 재차 강조를 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좀 대두를 500만 톤을 좀 수입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좀 완화적인 측면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두 500만 톤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한 가지 좀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류현은요, 하루 500만 톤 미국산 대두 수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발표를 했고 트럼프는 이에 관해서 미국 농민들이 좀 기쁘게 할 것이다. 미국 농민이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피력을 했는데요. 3월 1일로 좀 종료가 됩니다. 이 연장에 대한 90일간의 연장이 3월 1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다수의 투자자들은 일단 좀 이 기한 연장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시사를 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감 기한 연장을 필요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안에 최대한으로 협상을 좀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에 엄청난 진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연 정말로 좀 긍정적인 진전이 됐을지 또는 이 긍정적인 진전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두 부분 관해서 어떤 의견일지 참 궁금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중국과의 일단 기술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 뜻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 뜻을 봤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또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이 협상의 주요 쟁점인 기술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다시 한번 좀 진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압박을 좀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FOMC 역대급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의 역대급 비둘기 전환 속에서 오히려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일장에서도 제가 외신 소식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너무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그런 다수의 투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인 의견입니다. 너무 역대급으로 비둘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극적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좀 동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신뢰가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석적인 기사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최근에 올해 새해를 좀 맞이해서 1월 한 달간 이제 오늘이 좀 이제 2월 1일을 맞이하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2월 1일을 맞이할 텐데요. S&P 500 지수가 1월 한 달간 7%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1987년 이후 최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33년 만이네요. 33년 만에 최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월 한 달간 S&P 500 지수 분석으로는 7%의 상승,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전에 있었던 FOMC 파월 의장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연일 좀 화두가 되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 500 이제 대두에 대한 수입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지만 이게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기업 실적과 미중 무역 협상 결과 주목 속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추세에 탐색할 수 있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베네수엘라 제재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 모습인데 오일 역시도 무역 협상에 좀 주목을 하면서 가격대에 대해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부터 살펴드리죠. 앞선 소식도 들으셨다시피 1월 한 달간 S&P 500은 7%의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월 동안에도 시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우상향하고 있는 지수의 상승 탄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관망이네요. 네, 왜 관망의 의견이실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미중 무역에 대한 결론이 좀 도출되면 이제 소멸성 재료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근래 장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미 증시가 이끌어졌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계속 미중 무역에 대한 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시사 자체가 관세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최근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유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노력이다. 이렇게 좀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물을 대할 때, 시황을 대할 때는요, 이게 시장의 반영 여부를 좀 측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시장에 이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여부. 근데 지금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도출되면은 시장에 반영이 이미 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 증시 자체가 한번 추세 자체가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결론 도출이 된 이후 고가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부분이고, 한번 또 지지대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시사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제 전일 장에 좀 느끼셨지만 원래 31일 장관급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분들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소 기다려야 된다는 관망세가 조금 유지될 듯 싶어요. 그러면은 추세에 대한 정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장도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거나 혹시 미 증시에 대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셨지만은 어떤 추세적인 정황이라든가 상황적인 부분은 엿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장세 자체가 오늘 변화를 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좀 다소 기다리는 관점 자체가 오히려 유리하겠다. 이걸로 좀 포착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급을 좀 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사실 엿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매도를 들라고 했어요. 매도를 들라고 했는데, 다소 좀 지켜보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당일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세 자체가 매도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까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소멸성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해왔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외 선물을 봐왔습니다. 소멸성 재료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로 좀 측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증시의 상승 랠리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 여부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좀 들자면은 오펙 회의 관련해 갖고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하냐 안 하냐 이러면은 결론이 도출된다면 추세가 나오겠지만은 이미 하겠다고 별파가 나오면은 시장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도 같은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에 대한 낙관적인 형태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이 차트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의 결론이 도출이 된다면은 오히려 반대 매물인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된다고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죠.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이 여부를 좀 측정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추세 자체가 이제 결론이 도출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가의 형태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구간 때부터. 다소 위험하다는 구간이에요. 위험하다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극적인 자리를 좀 포지션을 잡고 싶다면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고려해보는 건 사실이지만은 손절 라인은 오늘 단기 고가, 일봉상 고가 자리, 이 자리를 보시고 나서 매도를 보는 걸 사실상 추천드려요.
매도 보시는 거를. 이 구간대부터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시사되기 때문에 결론이 좀 도출되고 나서 차라리 이제 강력한 포지션이 터진다면 그때부터 매도를 접근하셔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만약에 결론이 도출된 다음에 강한 매도세가 포착이 된다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매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정황 자체는 소멸성 재료라는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소멸성 재료다. 그럼 오히려 롱 포지션이 되고 청산되고 풋 포지션을 물리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포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구간이에요. 원래 전일 어떻게 보면 새벽 시간대 나왔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오늘로 미뤄진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아직 결론 자체가 도출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계속 낙관적인 형태를 띄울 거예요. 하지만 차트는 다릅니다. 증시 자체랑 그 부분은 오히려 역매매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수요랑 공급량에 대한 오일인데 왜 결과가 반대로 터지지? 시장의 반영 여부를 좀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풋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당일 고가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로 사실상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측정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달러 인덱스 FOM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하나 좀 뉴스인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명서를 이제 새벽 4시에 발표했어요. FOMC에서.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별다른 내용 자체를 포함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추가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 자체는 삭제했어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진적 금리 인상 자체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명서를 또 따로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대차대조표 축소, 별도 성명 발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제 유로라든가 골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시황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이 대차대조표 축소, 자산 축소의 언급이 있을 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산 축소예요, 여러분들. 자산 축소라는 거는 FOMC에서 가지고 있는 5천조 분량의 채권 가지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료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종료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해버리는 거예요. 자투의 투자자들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집중했던 내용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 금리 인상에 대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료를 시사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언급들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별도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FOMC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를 줄이고 있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량 자체를 어떤 식으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거 자체를 축소하거나 종료한 걸 시사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걸 언급한 건데 이거는 달러 인덱스에 충분히 추세를 매도로 줄 수 있는 시황 자체가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FOMC 회의 이후 갑작스러운 급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월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지지대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엘리언트 3파가 맞은 지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가 받았다는 정황 자체는 뭐냐면은 이 지지가 중요한 손절 라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절이. 그럼 유로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를 보시겠다면은 유로 매수에 대한 단가를 지금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 단가 자체는 그 단가 자체에 대한 저가는요. 잠시만요.
방금 생겼던 1.14940에 대한 저가 있죠. 이 지지 여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적인 포인트는 지금 보시되 이 방금 생겼던 이 지지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절 구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간 매수를 한번 봐도 좀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늘 논팜 자체가 결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논팜 전 시황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의미를 좀 해석을 해요. 짧은 손절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단가내가 지금 포착이 돼요. 유로로. 단가내 자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전일 있었던 FOMC의 기조 자체가 완전하게 급변했다는 걸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통화라는 거 달러는요. 어떻게 보면 FOMC 통화 정책에 의해서 방향성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고용지표는 단순 거래량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서프라이즈로 매수 어떻게 보면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시사는 했지만은 지금 단기간 내에 달러가 매수 추세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전일 있었던 FOMC에 대한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한 변경 시사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단기간 내에 이 달러 인덱스가 지지를 부딪혔던 이유는 정확하게 선에 부딪혔던 이유는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저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황 자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포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구간에 대한 손절이 벗어난 시에 추가적인 매도는 보면 안 되는구나. 달러에 대한. 그러면은 유로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손절이 나갈 시에 추가적인 유로에 대한 매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FOMC가 더 중요한 시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적인 차트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고 방금 생겼던 이제 단기 저가 1.94 잠시만요. 1.14945 유로에 대한 단가가 저항 손절 라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FOMC 그 회의가 있고 나니 이제 논팜 자체 결과가 나왔는데 논팜이 아무리 좋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논팜에 대한 의미 해석은요.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많이 내포해요. 그럼 시황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좀 중요하게 지키시고 유로에 대한 매수 단가가 아직 접근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은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스닥으로 다시 한번 넘기겠는데 미 증시 자체는요. 오늘 고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매도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아직 결론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웨이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결론 도출이 되고 갑작스런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다면 포지션이 대거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바예요. 저는 그때 차라리 결론이 도출된 시기를 좀 모색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주의고 오늘은 조금 관망의 의미 좀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이 이상으로는 저는 미 증시 관해서는 사실 이제 결론이 도출 때까지 웨이팅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 이후에 좀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 다음 추세와 지금 진입절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앞서서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조기 종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워낙 또 통화 완화적인 측면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축소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1시 30분이 됐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개장은요. 다우와 S&P는 상승 출발했지만 나스닥 홀로 하락 출발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는 0.10%의 강보합권으로 시작됐고요. S&P 500은 0.06%의 보합권. 일단 뭐 강보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크게 좀 힘이 크진 않습니다. 세진 않은데. 자, 그리고 나스닥은 0.34%의 약보합권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 선물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700선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일단 약보합으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700 4.75포인트로 0.2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빠지는데요. 6,880포인트로 0.7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대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10%, 0.11%의 상승이고요. 나스닥 홀로 하락 출발했고 지수 선물 쪽에서도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욱더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도 S&P 500이 하락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이렇게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지금 개장과 시장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전일장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라고 네. 보고 있어요. 뭐 결론적인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한 추세적인 형성 자체는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결론 도출될 때까지 다소 웨이팅 하시는 구간 자체를 좀 보유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잘 포착할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 폭은 없어요. 이제 미장 개장하고 나서 아직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점 자체는 웨이팅 하시고 전일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보합권의 좀 형성을 띈 이제 차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릴 때,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함께 좀 섞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도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 냉각 우려가 있지만 일단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런 소식을 내놨는데요. 아마도 좀 일단 좀 따뜻한 물과 좀 차가운 물에 좀 적절한 그 미지근한 물이 좀 마시기 딱 좋은 지금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좀 냉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곳곳에 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한 시장을 여전히 좀 내비치고 있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증시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오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서서 뭐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 소식 그리고 통화 완화적인 부분과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좀 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요, 마스터님? 저는 네. 완전 장기물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7,200 라인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 차트를 유사 사례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결론이 도출되고 이제 매도장이 터지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저가, 작년 저가를 뚫는 이런 경우는 단기간 내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보면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장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주봉이라는 점을 우려하세요. 근데 이제 시간을 옆두고 이제 7,200 단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미래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7,200에 대한 저항을 맞는다면은 몇 달 뒤에 이제 빅쇼트에 대한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참 기다리셔도 돼요. 네. 한 몇 개월 뒤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일단 시사가 돼요.
그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국내 증시 관심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국내 증시에 대한 한번 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로 보시나요? 혹시? 네, 국내 선물 네네. 차트로 좀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 잠시만요. 네. 오늘 국내 선물에 대한 지수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 연휴 이후에 또 우리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연관지에서 좀 말씀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국내 선물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은요, 286.3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23%의 하락이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도 오늘 약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현물입니다. 현물에서는 약보합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강보합인데 선물은 286.3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선물을 한번 자리를 언급드릴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인 접근 자체가 이제 미 증시의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화랑을 띠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랑. 그렇지만은 저는 매도에 대한 접근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당초 이제 지난 이제 갭 구간에 대한 확보 자체가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갭 구간에 대한 확보 자체가 지금 마감된 거예요. 매도적 접근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됐습니다. 매도적인 접근 자체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장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도적 접근 자체가 사실상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지 자체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281 구간이 이탈된다면 그때부터 매도를 탄력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281 구간에. 그러면은 281이요. 네. 갭 발생이 될 가능성이 이번 연휴 때 좀 있겠지만은, 갭에 대한 여부를 일단은 제외하고 나서 좀 여건을 말이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분 자체가 확보 안 될 가능성에서 281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국내 증시를 계속적으로 봤는데 지지 자체를 깨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제 매도적으로 좀 다소 힘들었다. 이 부분은 좀 단적으로 설명드린 예고, 최근 이제 12월, 이제 1월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은행 쪽에서 얘기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갖고 한 차례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했죠. 최근에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격차가 되다 보니까 외인 자본이 다소 흘러들어오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다소 나오지만은, 이제 미 증시에서 아직 스프레드 격차는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매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엿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 상승장을 이끌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갭에 대한 발생 여부를 좀 메꾸는 과정이라고 기술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은 지금 이미 매우러 왔고, 이제부터 매도적 접근을 한 차례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근데 미 증시에서 일단은 제가 요건을 좀 언급드리는 거는, 나스닥에서 이제 재료 소멸성으로 추세가 나온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도 뒤따라 붙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매도적 접근 자체가 가능한 위치값이 구간 자체가 확보가 되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 지지 자체가 이제 밀려야 됩니다. 최근 장세가 어떻게 보면 290까지 올라왔었는데, 갭에 대한 부분을 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이 시황의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갭을 메운지에 대한 여부 자체를 좀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281 구간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조금 다소 공격적인 매도적 접근이 한 차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언급드렸는데, 갭을 메우면은 그때 한 차례 더 매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국내 증시 자체 선물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려운 구간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국내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한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은 안 서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이끌었었는데, 이제 한 차례 볼만 하겠다, 이제 이 생각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족하는 조건 자체가 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1 구간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좀 다소 공격적인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국내 시장에 적용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좀 약보합으로 빠졌습니다만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될 때는 281라인에 대해서 좀 매도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286.50까지 지금 소폭, 오늘의 좀 선물 주간 장 마감부터는 소폭에 좀 올라간 시점이긴 하지만 281 지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넘어가 봅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는 베네수엘라 제재 소식과 그리고 재고가 예상치보다는 좀 감소했던 부분,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지금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54달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왓서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을 들어오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단순해요. 지금 추세 자체가 매수예요. 네, 추세 자체가 매수인데 시황에 좀 어긋나는 행동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좀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조정 국면이 어디까지 가능성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56.50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시사하고 싶어요. 당분간은 56.50까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라인 자체가 확보되는 국면인데 오늘 저가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의미가 내포되는 위치만큼 이제 오늘은 매수를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기 저가가 이제 스팬 하단의 구간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구간 자체로 확보가 되는데 이제 틱 차트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은 추세 자체가 이제 닿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어제 이제 급매도 쌀이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저가가 의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수가 한 차례는 가능할 것이다. 이 구간 자체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다소 추천드리는 위치값 자체는 지금 단가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54.20 위치값 이제 스팬 하단 구간에 한 차례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눌림 값을 한 차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이상적일 것 같고 오일 자체는 기술적 분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56.50까지 도달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체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지표가 지금 여건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사해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근데 이 구간대에서 전일 어떻게 보면 큰 하락폭을 겪었다고 해갖고 매도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는 매수적 접근을 좀 이끌어보자 이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다소 유리한 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틱 차트상 좀 분석을 했을 때 CC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좀 왔을 때 확보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한 위치값 자체는 54.20 위치값이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손절 라인은 54.00으로 한 20틱 정도 여유분을 두시고 한번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스팬 하단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20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매수를 한 차례 더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4.20달러 부근에 좀 발생 시 좀 매수에 대한 부분과 56달러 좀 넘어가는 좀 중반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54달러대, 지금 초반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네요. 54.43달러로 0.76%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6달러 중반대 라인까지의 상승 전략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먼저 다시 한번 좀 시세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개장 이후에 좀 하락세 여전히 좀 지지가 됐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좀 소폭 반등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707.50포인트로 0.17%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꽤 많은 회복이 됐네요.
11포인트까지 회복되면서 0.29%의 하락세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5 130달러 선으로 0.20%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1,300달러 초반대 라인의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현재 구간에 지금 4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1,32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54.39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본장에서는요, 혼조세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S&P와 다우지수는 일단 상승 출발했지만 나스닥 홀로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지수 선물 쪽에서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세를 좀 상당 부분 좀 만회하면서 나스닥의 좀 회복세가 좀 빠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문자 질문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끝자리 6004님의 질문 확인해 봅니다. 혜왕님,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역시 또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은 요새 또 올라가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단기 눌림 이후에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골드 자체는 한 템포를 쉬어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지금. 네, 지금 최근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자, 최근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자, 근데 골드는요, 여러분들 랠리예요, 랠리. 랠리성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단가가 한 번 더 확보될 때까지 좀 다소 기다리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골드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저가에 대한 지지를 뚫는다면, 달러 인덱스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 부분은 있어요. 고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 자체도 있겠지만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품는 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한 보조지표나 이 저항 자체는 한번 숨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대예요. 이제 추가적인 매수라든가 이 확보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만약에 골드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익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정확한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자, 달러 인덱스 자체를 제가 먼저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지지에 대한 여부, 이거에 대한 이탈 관점,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이탈 관점이 성립된다면은 골드가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시사가 돼요.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차트만 보고 좀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6년도에 11월 초에 있었던 이 저가에 대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지가 풀린다면은 골드 자체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달러에 대한 추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구간대니까. 근데 지금 골드를 보시는 분을 새로운 진입을 한다거나 매도를 본다는 행동 자체는 안 하셨으면 싶어요. 골드는 매수에 대한 기회가 또 한 번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매도 추세가 나오면은 좀 쉬세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쉬셔도 됩니다. 근데 매수 추세가 나오면 그때 붙으셔도 돼요. 그 정황 자체는 단순하게 골드에서는 추세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대한 구간 자체가 포착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린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매도 추세가 나오면 강한 지지에 대한, 고가에 대한 지지가 열린다면은 그때부터 재차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자체가 굉장히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고가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대에서 보기보다 매도 추세가 이런 구간 자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한 지지대가 열리는 구간대부터 매수를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린 바예요. 근데 이런 구간 자체를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보시면요,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예상 시나리오가 있고 정황 자체가 보이는 구간대에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라든가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수요가 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가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 자체가 저는 크다고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언급드리는 건데, 지금 만약에 단가가 없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 자체는 좀 다소 웨이팅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도를 보는 행동 자체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매도를 보는 행동 자체는 다소 위험하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도를 보는 건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반대, 이 강한 지지의 이탈값 자체가 한참 밑에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는 단기적인 매도 트레이딩 자체는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보시는 게 좀 유리한 매매를 이끌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단가상이라든가 지금 위치값상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적인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는 좀 섣불리 금물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골드를 지신 분들은 쥐시고 계시고 이절에 대한 구간이라든가 어떤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확보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달러 인덱스의 지지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321.9죠. 아까 그 논파미 결과가 떴을 때 그 휩쇼 구간, 이 부분에 대한 이절에 대한 구간을 좀 지키시면서 매수를 유지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매수는 안 된다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상 고가에 대한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랠리예요. 아무리 올 한 해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거다 이렇게 측정을 하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행동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그럼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스윙적인 매매 자체는 이끌되, 어떻게 보면 장기적 측면 자체 이제 보실 분들은 매수적 측면으로 올 한 해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단가상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골드에 대한 매수 단가는 섣불리 금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와 엔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궁금해하셨던 저희 시청자님의 질문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 마지막까지 또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혜영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좀 복이 많은 놈인가 봐요. 네, 은행커가 이제 어떻게 한복을 입고 온 날 제가 딱 맞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지금 미중무역에 대한 결론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국면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번 미중무역에 대한 결론 자체는요,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매성 재료라는 점을 좀 언급드린 점은 단기간 내에 이제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증시에 대한 나스닥이라든가 S&P 그리고 다우지수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제 엄청난 리스크를 품고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숏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제기하는 부분이고, 이 숏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날 다다음날에 대한 매도가 랠리를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지금 매매 자체는 이거는 품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동안 이제 연휴가 좀 긴데 여러분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1년도 한번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음 주 월화수 이 3일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